안녕하세요. 저는 AI 작곡의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인간의 작곡 예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추측과 문제 제기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AI 작곡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이 AI는 결국 인간 예술가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즉, 곡을 생성하더라도 이를 선별하고 수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이므로 인간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째서 AI가 스스로 선별하고 수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본디 인간의 지능을 통해 수행해온 논리적 판단을 인간의 간섭 없이 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AI가 인간의 취향을 상당히 정교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AI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취향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 평론 형식의 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인간은 평생 다 들어보지도 못할 분석할 수 있는 수많은 음악들의 데이터들도 있죠. 그렇다면 AI가 음악을 평가에 선별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상상한 간단한 AI 음악 공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받으면 공장에 있는 모든 AI들이 정보를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평가 기준과 생성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후 음악 생성 AI를 통해 수만 개의 데모곡을 뽑아내고 몇백 개의 평론 AI들에게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데모곡들에게 수만 개의 다른 가사를 붙여준 버전을 다시 생성합니다. 평론 AI가 해당 곡에 어울리며 가장 멋진 가사를 가진 상위 작품들을 선별합니다. 또 이 작품들을 다양한 편곡 부분으로 몇만 개씩 생성하여 평가하고 또 몇만 개씩 생성하여 평가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한다면 이곳에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에 수집된 사람들의 방대한 음악 취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만 개의 AI들에게 가상 프로필을 만들어 가상 음악 시장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AI로 생성한 음악들을 푼 후 곡의 흥행도를 테스트해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까지 가면 실제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마저 AI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창작의 주체라기보다 자본과 기술에 투자하는 위치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 이런 예술이 공정화되는 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창의성도 재능도 노력도 아닌 결국 자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집단일수록 더 정교한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 결과 보장된 음악성을 독점하게 됩니다. 결국 음악 산업은 점점 더 자본 중심적으로 공장처럼 재편되게 됩니다. 덧붙여 음악은 예술이면서도 시장에서 소비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소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케팅 기술이 동원됩니다. AI 작곡으로 인해 공급이 포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면 곡 자체의 질보다도 어떻게 노출되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지가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운 혹은 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즉 통념적으로 우리가 예술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의 효력이 얕아지는 현상이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음악을 오직 음악성만으로 소비하진 않습니다. 외재적인 요소도, 즉 서사와 정체성, 인간적인 맥락 또한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은 작곡가의 개인적 서사를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수가 누구인지에는 관심을 가져도 누가 곡을 만들었는지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슬프게도 서사를 파는 것은 대부분 작곡가가 아니라 가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수가 AI가 아닌 이상 곡의 제작 과정이 AI였는지 인간이었는지는 대중에게 와 소름 돋아 정도까지인데도 큰 거부감을 주는 요소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AI 작곡은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작곡가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AI를 사용했다고 해도 좋아하는 가수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산업 전반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명 작곡가가 노이즈 마케팅 혹은 브랜드 가치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인간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안 좋은 일입니다. 다른 작곡가들, 특히 신인 작곡가들은 전혀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힘이 있었던 자들과 없었던 자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는 기업 중심의 이야기이며 작곡가 개인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곡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거나 인간의 창작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나 소규모 레이블과 협업하거나 혹은 인간의 창작을 지향하는 신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만든 음악이라는 점 자체가 하나의 가치죠. 낭만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벌기는 전보다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AI 작곡 기술이 그 정도까지 상용화가 된 기반에서
인간의 창작을 지향하는 시인들은 깨끗하게 읽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가 AI 시대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기만, 오해, 그리고 신뢰의 붕괴입니다. AI 작곡이 보편화될수록 인간의 창작과 AI의 개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AI를 쓰면서 아닌 척 숨기고 있는 이들이 분명 등장할 것이죠. 현재 유명하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될 건 없습니다. 인간의 음악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들은 끊임없이 AI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릴 것이고, 반대로 AI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인간 창작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 라벨링이나 고도로 발달한 판별 기술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초딩 때도 19 라벨링 붙은 영상들을 잘만 시청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기술들도 다 음지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판별이 정말 철저하게 되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상상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인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AI에게 음악 생성을 지시한 후 그 음악에 대해 멜로디부터 믹싱까지 전부 분석한 후 기억해놓습니다. 뇌에 모두 기억해놓는 거죠. 생성되는 음악은 버리고 그 다음 라이브를 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음악을 지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지금부터 제로부터 음악을 작곡하여 저의 음악성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억해놨던 모든 분석을 자신이 처음부터 창조한 것처럼 연기하며 곡을 완성합니다. 이런 식의 AI 표절 오해를 과연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고 한들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의 뇌를 뒤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혹은 남지만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시인 전반에는 끊임없는 논쟁과 불신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AI 썼네, 그렇지 않네, 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AI랑 협업하네, 뭐네 뭐. 이미 대혐오 시대라고 불리는 한국인데다가 인간의 예술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힙스터분들이 구득구득한 신이라는 증거죠. 네, 엄청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기만을 저지를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의심을 받아 창작 이혹 저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이는 창작자가 창작우에게 피로와 불신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너 입장에서 보면 그저 AI 음악도 들을만 하다고 생각만 좀 바꾸면 피곤하지 않게 편하게 청취할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하나둘 떠나게 되겠죠. 결국 AI 작곡이 상용화된 이후의 인간의 예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의 양심과 청자와의 신뢰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냥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저지를 법한 일일 것 같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기술이 그렇게 상용화될 시 각종 작곡 프로그램에는 이미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 각종 AI 툴들을 지원하고 AI 플러그인 또한 넘쳐나겠죠. 주변 동료들도 점차 AI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신념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어디까지를 인간의 예술로 볼 것인지, 어디부터를 AI의 개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 또한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만 대중을 속이려 할까요? 시장 전체를 분탕하는 AI들 또한 분명히 있겠죠. 자기가 인간이라고 철저히 속이면 이익을 획득하고 그러는 AI가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유튜브 쇼츠 댓글창만 봐도 보스이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신지 판단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를 속이려 들 거라고 생각해요. 좀 큰 집단에서 이런 분탕을 친다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익을 얻기 쉬운 쪽은 양심과 신뢰를 지키는 쪽일까요? 아니면 이를 교묘히 숨기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일까요? 그래서 저는 AI 작곡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인간 작곡가는 단순히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 신뢰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에서는 점차 배제되고 개인 창작 영역에서도 끊임없는 이심 속에서 활동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예술은 점차 갈등과 피로가 뒤섞인 형태로 변모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리스너들은 아티스트를 믿고 아티스트들은 리스너를 존중하며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런 것도 좀 두루뭉실한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저가 애초에 이 영상을 러다이트 혁명을 하자, 돈 벌고 싶다면 음악 접어라, 이런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영상이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AI 작곡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놓치고 있었던 불편한 질문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여 해당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생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에 대한 챗GPT의 감상문으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답은 없고 어느 쪽도 쉽게 믿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I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음악을 만들고 고르고 평가하고 감정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변화가 곧바로 무언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들, 자연스럽게 믿고 있던 경계선들이 이제는 흐려지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무엇이 인간의 음악인지 말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의심은 쉬워지고 확신은 귀해질 것이다. 그 과정은 분명 불편하고 피곤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을 만들 사람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효율적이어서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용히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제 예술은 인간만의 것이라는 말로 보호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신 더 날 것의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래도 나는 왜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한 예술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